일반인들은 수액을 약간 영양제 일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운 떨어지는데 오늘 한 대 같이 맞으러 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많이 바빴어요. 간학회도 있고 문제 출제도 다녀오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냥 푹 쉬고 기운을 좀 낸 다음에 다시 정보를 전달드리자 라고 했고 이제 기운이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수액 치료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르신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닌겔 치료고, 먼저 강의 전반부에는 내과 의사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르게 수액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는 그 습관처럼 약간 수액을 맞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한 대 맞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좀 자주 수액 맞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액은 보통은 두 가지 베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물이거나 설탕물이거나. 이 소금물은 생리식염수라고 많이 부르고 영어로는 노말셀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셀라인은 보통 0.9%를 많이 쓰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수액 맞을 때 표면에 보면은 NS라고 적혀 있으면은 생리식염수 베이스구나, 소금물 베이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설탕물, 소위 얘기하는 포도당이 들어간 수액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수액은 덱스트로즈라고 적혀 있고 이 수액 표면에 DW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둘을 조합을 해가지고 생리식염수 조금에 약간의 포도당을 같이 섞은 DS, 덱스트로즈, 셀라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은 그 두 개를 변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닌겔은 뭐냐? 닌겔의 정확한 명칭은 락테이티드 링거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리식염수에다가 전해질을 조금 섞고 젖산을 한 방울 넣으면은 이제 그게 어르신들 얘기하는 락테이티드 링거스 솔루션입니다. 예전에 미군이 들어오고 그런 전쟁 시기에 좀 식사도 잘 못하고 콜레라라든지 이제 이런 게 많을 때는 락테이티드 링거스 솔루션이 많이 쓰였다 그러고, 그때 강렬한 그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닌겔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과 의사는 일반인과 수액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릅니다. 또 일반인들은 수액을 약간 영양제 일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운 떨어지는데 오늘 한 대 같이 맞으러 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과 의사는 수액을 굉장히 강력한 무기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무기라는 거는 잘 쓰면 아주 좋은 효과를 주지만 잘못 쓰면 그만큼 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과를 처음 이제 수련을 하고 나면은 이 수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환자한테 어떤 수액으로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고 이런 거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요. 내과 의사인데 수액, 물 장사를 잘 못한다? 이거 약간 자존심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로 들면은 내과 1년차 때 4월 달에 그 간경화 환자가 있는 병동을 돌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복수가 많아서 복수 조절을 하려고 입원했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 천자하고 이뇨제 이제 드시면서 몸무게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교수님 없을 때 몰래 오시더니 자기 너무 기운이 없다고 닌겔을 하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닌겔을 달았죠. 그 다음날 회진 시간이 끝나고 이제 교수님 그걸 봤죠. 그리고 회진 시간이 끝나고 저는 이제 조용히 호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복도로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유 선생, 물을 줄 거면 주고 뺄 거면 빼지, 한쪽에서는 물을 주고 한쪽에서는 물을 빼면 어떻게 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복수는 사실은 이뇨제 쓰고 복수를 뽑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듐,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액을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밖에서 주니까 독에서 물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붓고 있었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오히려 해를 줬던 거죠. 환자의 말대로 했다가.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후반부에서는 제가 어떤 환자분들은 수액을 많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4개 환자분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고혈압 환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관 안에 압력이 결국 이제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액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혈관 안으로 그런 액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수액을 빠른 속도로 맞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워터파크 가면 이제 막 그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물을 밖에서 좀 더 부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파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물론 천천히 맞던지 자주 맞는 정도가 아니라면 고혈압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원래도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던 분이 수액을 그날 하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았다? 이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바로 당뇨 환자분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당뇨 환자분은 생리식염수는 크게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분이 근데 보통 기운 차리려고 하면 저희가 포도당 수액을 받거든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됐는데 포도당을 맞는다? 이거 혈당 막 300, 400 넘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가 잘 조절되는 분이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당뇨 조절이 꼭 안 되는 분들이 기운도 없고 이런 수액 치료를 조금 더 자주 찾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심부전, 심장 펌프가 잘 뛰지 못하는 환자분입니다. 이 심부전 환자분들은 이 심장이 짜주는 힘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지금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수액을 준다는 거는 이 심장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애써서 그만큼 일하고 있던 심장이 이제 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장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하지가 붓고 숨이 차고 오히려 심장 기능이 확 악화되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심부전에 있는 환자한테 막 뭔가 수액을 때려 붓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겠죠. 복수가 많은 우리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들은 수액 안 맞았으면 많이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레지던트 때 혼났던 것도 이제 이 포인트인데요. 그 간경화의 기전을 제가 잠깐만 조금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간이 딱딱하면 이제 글로 피가 잘 못 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 전에 우리 보통 장간,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이 피들이 간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딱딱하니까 피가 잘 못 흘러요. 그러면 혈관이 우렬 이렇게 늘어나면서 혈액 순환이 돼야 되는데 장 쪽에 그 모든 피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순환 정도를 체크하는 리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피가 부족해 이렇게 이제 느끼게 돼요.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몸의 보상 기전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좀 빨리 짜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과도하게 빨리빨리 짜면서 뭔가 바깥으로 소금 나가려는 것도 최대한 붙잡아서 몸 안의 혈류량을 늘리는 쪽으로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나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수액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대부분 소금물 아니면 설탕물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경우에 만약에 소금물을 넣게 되면 훨씬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 치료할 때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이 저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소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소금을 오히려 넣는다? 이거 진짜 오히려 위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가 많은 환자가 생리식염수를 많이 맞았다? 일부러 복수를 악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은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포도당은 물론 그 생리식염수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도 12분의 1 정도만 혈관 안에 남게 되고 12분의 11은 다 바깥으로 새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조금 더 악화되는 증상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환자들은 기운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개인 병원에서 영양제 맞듯이 이렇게 맞는 거는 꼭 지향 아니에요. 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 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아무리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수액을 자주 안 맞았으면 좋겠는 환자분이라도 수액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복수가 있는 간경화 환자가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엔 지금 복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혈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복수 차는 거 감안하고서라도 그때는 수액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저 복수가 있으니 의사 선생님 수액을 안 맞을게요. 간 보는 의사 언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제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수액 치료는 바이탈 사인, 혈압이라든지 심박수가 우선적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안정적인 하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고혈압, 당뇨, 심부전, 복수가 있는 간경화 환자분은 수액을 많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 말을 들으세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건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식을 알고 계시는 거는 좋지만 이 지식이 내 아는 거의 전부가 돼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액 치료가 일반인들만 힘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버트지라고 이제 좀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속하는 게 있는데 여기 실렸던 논문인데요. I can't give IV fluid, the patient has ascites. 일반 의사라고 다 수액을 잘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일반 의사 중에서도 내과 의사가 수액을 더 잘 다루고 내과 의사 중에서도 앞서서 얘기 드린 이제 그런 과들이 조금 더 수액을 잘 다루는데 의사 중에도 복수가 많으면 일단 수액을 무조건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 의사들에게 수액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복수가 있는 간경 환자한테 어떻게 그 교육을 했더니 뭐 치료 효과가 많이 좋았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액 치료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 맞고 저희 내과 의사의 최고봉은 사실 물장사 수액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수액을 내과 의사들이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타민 C 먹듯이, 유산균 먹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과도한 수액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 환자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그걸로 랜선 치료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